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무릎학교의 그 국어교실, 독서교실을 맡고 있는 박인기 교수입니다. 무릎학교를 우리가 이제 한 달 넘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보죠.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녀들의 공부나 학습에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런 소양과 그런 식견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갖추어 나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을 좀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렇게 EBS가 기획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받고 배운 것들을 혹시 자녀들과 학습하는데 적용을 하면서 비교적 효과를 얻었다, 그런 대목도 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대목도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와서 이 프로그램들에 접근을 하시면은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을 여러분들이 대단히 능동적으로 찾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국어 교육에 관한, 그 중에서도 독서 교육에 관한 것을 쭉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설명문을 읽는 그런 공부를 할 때 엄마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다가가면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알아보기로 합니다. 설명문 좀 딱딱하죠? 딱딱한데 설명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설명문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머니들께. 누가 좀 대답을 해보실까요? 네. 설명문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약국에서 약을 사도요. 네. 거기에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거나 일일 몇 회 용량을 먹으라고 써 있기도 그래요. 하고요. 네. 네. 또 전자제품을 사도 이 자세하게 설명서를 읽고 쓰라는 그런 설명서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설명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 주는 데에 목적을 둔 글들, 이건 모두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저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냥 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정리를 해 두셨던 분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감정 섞지 않고 기분 섞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데 초점을 두는 글들을 설명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는 설명문이 어떤 글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같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뜻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혹은, 맞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혹은, 거기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100번 읽어보는 것보다 실제로 직접 가서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은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읽어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보다. 또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를 우리가 보러 갔을 때, 이제 관광이든 아니면 실제 체험 학습이든 보러 갔을 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게 한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어디서 유행했는지는 모르시죠? 어떤 분의 유명한 책 끝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아는 것만큼 보인다. 유홍준 교수가 써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은 조금 좀 이제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은 건 한 10년 동안 우리 독서계를 아주 휩쓸고 간 그런 책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문화적인 유산이나 유적지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해하고 알게 해주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설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설명문 속에는 유홍준 씨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도 이제 들어있긴 하죠. 그런 해석적인 요소도 들어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문화 유적들을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글인데, 그 책의 맨 끝에 그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볼 대상에 대해서 미리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심도가 다르고 보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설명문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막상 그 대상을 직접 찾아가거나 직접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해의 수준이, 또 이해의 폭이 넓고 깊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설명문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으로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보는 것을 아주 질적으로 잘 심도 있게 보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아는 정보는 설명문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죠.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명문이죠. 설명문을 통해서 아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약 살 때 설명문 같은 것들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 체험 속에서 그때 내가 읽었던 그런 그 설명문은, 뭐 설명문이라니까 무슨 큰 책을 생각하는데 책이 되어도 좋고 짧은 그 몇 장의 글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설명문을 통해서 얻었던 정보나 지식은 정말로 유익했다, 정말로 유용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토피에 대한 책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토피라는 게 참 보는 사람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토피에 좋은 처방이 있다라는 글을 읽게 될 때는 뭐 바짝 그 글에 매달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독서의 용어로 말하면 그 독서의 밀도가 높다 그럴까요? 글 읽는 사람이 글을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자세나 집중력이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었던 설명문들은 사실은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그 어려움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필요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들이 이해가 잘 되는, 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조금 다르게 제가 해볼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책을 여러 가지 사주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논하는 설명문, 정보나 지식을 자녀들에게 습득하게 해주기 위해서 혹시 이 정보나 지식에 관한 책인데 자녀들에게 권해본 그런 책이 있으면 누가 엄마들의 경험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에게 컴퓨터에 관련한 그 책을 사준 기억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본인이, 자녀분이 그 책을 혹시 요구하던가요? 네. 예. 내가 이런 정보나 이런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어머니 사주세요. 엄마 사주세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 더 좋고, 아이는 그런 요구가 없었는데 그 정보나 지식이, 우리 아이에게 이런 분야의 정보나 지식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사줬더니 아이가 대단히 그 의미 있게 활용을 하더라. 이거 다 이제 성공적으로 간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컴퓨터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 말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관계된, 우리가 흔히 뭐 매뉴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마다 운용하는 방식을 설명한 책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런 책만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컴퓨터를 배워 나갈 때 뭐 엑셀을 배운다, 아니면은 무슨 워드 프로세서를 배운다, 아니면 요즘 아이들 사진 좋아하니까 포토샵을 배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설명 책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골라서 주게 되면은 책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의 활용법을 대단히 폭넓게 그렇게 배우게 되죠. 그건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문을 독서하는 경우, 설명문을 읽게 되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아이들 필요에 부응해서 잘 만들어주면은 아이들이 정보나 지식을 얻어가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문하고 친숙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설명문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좀 따분해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은 재미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설명문은 그런 이야기 구조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적인 지식,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재미난 것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고 건조한 것을 찾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명문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설명문이라는 것도 읽을만 하구나, 설명문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설명문 독서에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 읽기와 친해지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친해지기. 너 친해라 그런다고 친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하려면 말이죠. 친하려면은 본인한테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 본인에게 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가 특정의 지식 정보에 대한 저거 나 필요한데 하는 마음속으로부터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저 분야를 내가 구해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나한테 닥친 어떤 문제를 지식과 정보 면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자녀들에게 갖춰져 있고 부모님이 이걸 잘 발견하면 좋은데, 만약에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이